기본에 가장 충실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거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뻔한 얘기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평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세무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찐찐 제 세무사님이세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평사장님의 세무대리인이자 세로세무회계라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배희연 세무사라고 합니다. 진짜 제 찐 세무사님이세요. 저랑 한 2년 정도 알고, 해로는 2년 정도 알고 지냈고, 제가 최근에 되게 큰 덕도 봤거든요. 선생님에게 좀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을, 수험생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을 선생님께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업자를 내면 세금 폭탄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기 때문에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 폭탄 맞는다고 더러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업자 등록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야 될 건보료가 그대로 정산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평생을 지역 가입자였으니까 처음에 저도 원래 첫 직장은 제가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몇 년 빼고는 계속 지역 가입자였으니까 몰랐는데 뭐 가족, 뭐 남편 명의 그 보험에 이렇게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처음 내보니까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뭔가 사업자를 냈다고 폭탄을 맞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발생한다는 거죠. 예, 맞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기준대로 9%가 매겨지는 거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플러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까지 합쳐가지고 건보료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폭탄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쵸. 종합소득세 감면받는 게 어떻게 보면 1년이, 왜냐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계속 내니까 1년이 행복한 거네요. 세무사님도 개인사업자신 거죠? 그쵸, 저도 개인사업자죠. 그러면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절세하세요, 혹시? 저도 사업자분들이랑 똑같이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절세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비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에 가장 충실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증빙 관리를 잘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세금 계산서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못했다고 하면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로 계좌이체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미리 예측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기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분과 이제 하반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5월에 낼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비를 얼마나 더 챙겨야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미리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 카드를 우리가 홈택스에 등록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느 게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고 어느 게 비용 처리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다 긁어도 혹시 돼요? 그냥 내 생활 필요한 거 다? 네. 만약에 긁잖아요. 그러면 결제처가 저희한테 떠요.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결제한 장소가 이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 싶으면 저희가 부가세 공제도 배제시키고 종합소득세에서도 이 필요금이 처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결제처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두 개 다 경비 처리도 하고 부가세 공제도 받겠죠.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러면은 안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최대한 내가 사업자 카드로 쓸 수 있는 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무사님에게 맡기는 거. 그거 혹시 제가 부가세도 종합소득세도 내가 쓴 돈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뭐 사업자 쪽으로 쓰는 거라면. 그러면 혹시 제가 막 쓴 다음에 그냥 부가세 때 그냥 필요 경비로 다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필요 경비로 다요? 네, 뭔가 샀어요. 사업자와 별개로. 근데 그것도 부가세는 내가 어차피 부가세 신고하지 뭐, 요즘 홈택스 잘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 경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업종별로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업종별로 이 업종은 매입이 많을 거다, 이 업종은 매입이 적을 거다라는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훨씬 넘게 경비 처리를 하면은 이게 뭔가 뜨겠죠. 국세청 전산 자료에. 그래서 이게 그 부가율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게 운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운이 안 좋으면은 이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겠죠. 이거는 실제로 사업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경비 처리를 했냐, 공제를 받았냐,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세무사님들이 오히려 여기에 더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현금 영수증 안 해주는 거, 그냥 그런 거 현금으로 받는 거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근데 부가세 처리하는 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더 뭔가 내가 단속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가 보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적격 증빙인 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아니면 아예 공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더 공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올해부터는 저는 원래는 부가세를 다 제가 어플로 처리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는 좀 쌤한테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오히려 쫄보였더라고요. 쌤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물론 쌤이니까 더 세무사님이니까 더 잘 적극적으로 맞는 부분을 해주시는 거겠지만 저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금 처리를 공제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좀 빠뜨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홈택스에 등록을 안 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한테 엑셀로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은 또 경비 처리도 되고 부가세 공제도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실제로 인천에서만 쓸 수 있는 이음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홈택스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홈택스에 등록은 못하고 제가 따로 선생님한테 엑셀로 전달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등록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엑셀로 정리해서 주면은 된다. 좋습니다. 제가 자주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 저 법인으로 바꿀까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법인을 추천하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법인이 세금에서 더 유리한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세율만으로 따지자면 법인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법인에서 대표자가 돈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뭐 돈을 계속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이 급여로 가져가거나 스스로 월급을 주는 거죠. 네. 스스로 이제 법인에서 개인인 직원한테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그 대표자분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그 배당을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법인세는 또 법인세대로 내고 내가 가져갈 때 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에게 법인이 좋고 어떤 사람에게 개인이 좋아요? 돈을 실제로 많이 쓰시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법인에 쌓아두고 싶으신 분들. 네네. 그리고 당장은 쓸 돈이 없고 세금을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인이 좋고. 법인이 좋지만 근데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점 주소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대표자분의 주소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고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개인 사업자를 추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장사를 만약 처음 시작한다. 뭐 소득 금액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를 추천하시는 거죠. 뭐 얼마를 넘으면 법인을 해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사업자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성실사업자가 되면 별개의 서류를 개인 사업자랑은 또 별도로 제출을 하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매출이 높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조금 더 주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실사업자가 되기 전에 이제 미리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조언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도송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매출 15억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우리 같은 온라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연매출이 15억 넘으면은 그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주변의 세무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계속 어플로 해왔어요. 종합소득세는 계속 선생님을 찾아와 왔는데 부가세는 사실 저는 어플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선생님은 좀 세금 납부 어플들을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이게 세무사로서 아마 추천하시는 분들이 왜요? 안 쓴다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 중에 불공제로 분류가 돼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이건 무조건 불공제 항목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량으로 어플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손해를 보시는 케이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플은 재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왜 자동차를 얼마 전에 제가 맨날 오랫동안 쓰는 걸 바꿨잖아요. 그때 자동차 어플로 딱 하니까 제가 세금을 감면받는 거예요. 세금을 감면받고 우와 좋다, 왜 나 세금 감면받지, 올해 되게 많이 벌었는데 생각하면서 좋다 생각했었는데 그 자동차 총액이 그걸로 잡혔더라고요.
자면서 쓴 금액이. 네. 근데 그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 5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부가세로 처리가 되는 거라면서요. 아, 부가세는 아니고. 종합소득세? 네, 종합소득세. 그걸 모르고 했었는데, 나 왜 종합소득세 나 왜 이거 한 푼도 안 필요경비? 냈지? 네. 네. 이거 왜 이렇게 필요경비에다 5천만 원짜리가 잡혔지? 생각해보니까, 자동차가 잡혔는데, 그대로 신고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맞아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는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료가 뜨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보고 그 금액을 이제 자산을 처리한 다음에 5년 동안 나눠서 경비 처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할 때 제가 한참 선생님한테 짜증내고 있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제가 어플로 하면은 내가 분명히 영원인데 세금 내는 게 없는데 네. 왜 이거 처리 안 해주냐 하면서 제가 짜증냈던 네. 거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서 심지어 물었었어요. 전 동대문에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선생님 대체 그럼 얼마까지 내실 생각이신데요? 막 저한테 했었어요. 현금 거래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해볼게요. 좀 현금으로 그러니까 당근은 계좌이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셔야겠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는 동시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매출로 잡기 때문에 매출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요청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좌이체를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진 발급을 국세청에서 해주셔야 되고,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 현금 매출이 얼마다라고 세무대리인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지 매출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거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뻔한 얘기만 하시네요. 가격은 잘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 오케이.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인 거는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저장해 둔 다음에 따로 개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얼마 벌었는지만 통장에 이만큼 벌었다라는 것만 세무사님한테 알리면 된다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그 사람들 전화번호까지 저장해둘 필요 없고 내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요. 당연히 성실납부하고 저도 성실납부 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실납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막 진짜 뉴스에서 동네 자영업자 국밥집 하는 최모 씨가 뭐 2억을 벌어가지고 그 세무신고 당했다 뭐라 그러죠? 조사를 한 거? 세무조사 당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이상부터 조심해야 된다 좀 이런 게 있어요. 현금 얼마 받았을 때. 얼마라는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했다. 아니면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국세청에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겠죠. 아무리 매출 금액이 적긴 하더라도 우선 이렇게 제보가 들어가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님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계좌 내역까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아니라는 게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매출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고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저한테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직은 나올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어느 정도 사이즈 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성실 사업자 정도는 15억? 되셔야지. 네. 그 정도로. 네, 15억 정도 했을 때 좀 위험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은행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제가 현금 거래 많이 해요. 은행에서 수상하다 느끼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현금 거래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가거든요. 아마 그걸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잔잔바리로 2, 3만 원씩 넘는 금액이 막 했을 때 막 은행에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성실 납부할 거고 아무도 선생님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래한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찌른다거나. 그렇죠. 아까 사실 강의를 이전에 먼저 찍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찌른다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해서 뭐 그 제보가 많이 쌓였다거나 아니면
사실상으로는 A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인은 B다. 이런 경우에 또 제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매출 2, 3억 가지고는 그쵸. 조사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실납도 할 거고 우리 선생님이 뭐 네. 탈세를 종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찌르는 경우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세금 신고해주세요. 세무조사 해주세요 라고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조사가 안 나가겠죠. 그쵸.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아마 조사가 이 사람 네. 이 사람 장부를 보니까 이만큼 현금 네. 받은 게 있는데 실제로 신고된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찌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제일 많이 제보가 들어가는 게 실제로는 직원분들이거든요. 네. 퇴사를 하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을 두면 안 되겠네요, 장사할 때 진짜.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영수증 저 사람 안 해줬다라는 신고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세무조사가 네. 올 수 있대잖아요. 그 많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네. 그런 식의 신고를 받았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래서- 두세 건 받았다. 그런 건 아니죠. 다 세금 신고하고 다 성실하게 네. 할 건데 그냥 궁금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거래할 때 좀 위험한 거는 첫 번째 누가 찌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그건 무조건 해줘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5만 원, 10만 원 이하는 사실 바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사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신고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 현금영수증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신고할 수 있고 그 누적이 많으면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네.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자가 아예 다른 사람이 그저 세금을 이렇게 세금 아끼려고 막 사업자 바꿔가면서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신고 대상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세무사님 아니었으면은 좀 세금 때문에 크게 고생할 뻔했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네. 실수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적격증빙 관리를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세금 네. 뭐 돈 쓰든 돈 벌든 이걸 잘 관리 못하는. 예, 네. 버는 거에 대해서도 적격 증빙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지만 잘 쓰시는 거에 대해서도 증빙을 관리를 하셔야지 부가세든 종합소득세든 절세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또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이 세 가지만 적격 증빙으로 봐요. 근데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용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고 그 내역을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좀 곤란한 질문까지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세금 이렇게 관련된 거를 보면은 다 원론적인 얘기뿐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어떡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세무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좀 대범한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도 10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세무사님을 만났는데 딱 극단적으로 두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례는 진짜 모든 거를 다 처리해 주신 분. 그러니까 너 아예 세금 환급받게 해줄게 하면서 아예 다 진짜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로봇처럼 진짜 사업에 쓴 것만 처리하세요 하고 진짜 이럴 거면 세무사님 내가 왜 고용했지 할 정도로 로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 과감하게 해주시는 분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 돼서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처리해줬던 세무 대리인 분들이 그 위험 상황까지 그 책임까지 져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세무사님을 선정할 때 가장 좋은 세무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신고하실 수 있고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까지 세금 감면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좀 위험합니다. 저한테 상황을 다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세무사님이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지지고 볶고 저랑 싸우면서 만난 우리 세무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좀 친절한 세무사님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초보자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영상 보신 분들에게 한마디 알려주시고요. 처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세금이라는 게 커다란 벽과 불안함으로 다가올 텐데요. 좋은 세무사님을 만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불안함은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